나무 이야기. 나무와 풀은 모두 똑같이 뿌리, 줄기, 잎, 꽃과 열매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하지만 풀은 길이만 자라고 나무는 부피도 커진답니다. 풀은 대부분 한두 해, 나무는 여러 해를 살지요. 우리가 흔히 나무라고 알고 있는 대나무는 오래 살고 줄기가 단단해지지만 부피 생장을 하지 못해 풀로 보기도 한답니다. 토마토를 채소와 과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과 같지요. 나무의 줄기를 잘라보면 나이테를 볼 수 있어요. 나무마다 다른 생장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각각 나이테가 생성되지요. 봄부터 초여름까지 활발한 생장을 하는 동안에는 나이테의 색이 옅고 부드러운 조직을 갖고 늦은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잘 자라지 못해 진하고 두꺼운 조직이 생성됩니다. 이 때문에 나이테가 생기는 거랍니다. 따라서 계절의 구분이 별로 없는 아열대 지방의 나무는 나이테가 잘 보이지 않아요. 나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지만 한 개의 줄기로 자라는 교목,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관목, 줄기가 덩굴로 되는 만목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잎이 좁은 침엽수, 잎이 넓은 화렵수로 나누기도 하고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낙엽수, 아닌 것은 상록수로 나누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발견된 신기한 나무들을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만 자생하고 있는 나무 구상나무.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코리아나 퍼라고 불리죠. 이름에서도 우리 나무인 것이 느껴지죠?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등에 살아가는 나무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생겼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나이 많은 나무 용문사 은행나무.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는 높이가 42m나 되는 커다란 나무랍니다. 나이가 약 1100살 정도로 추정되는 이 나무는 조선 세종 때 벼슬도 받았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 무두셀라. 현존하는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화이트 마운틴의 무두셀라라는 강털 소나무랍니다. 무두셀라는 약 4,800살이나 된답니다. 세상에서 부피가 가장 거대한 나무 제너럴 셔먼.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코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제너럴 셔먼이라는 자이언트 세코이아랍니다. 나무의 폭은 11m, 둘레는 31.3m 정도이고 무게는 1385톤이나 된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 하이페리온.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크고 오래된 나무들이 다 모여있나 봅니다. 하이페리온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데요. 높이가 115.92m나 된답니다. 레드우드인 하이페리온도 세코이아의 일종인데요. 레드우드는 자이언트 세코이아의 사촌격이지요. 나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예요. 나무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는지 알아볼까요? 커다란 나무 한 그루는 4사람이 하루 동안 숨쉬는 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한답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하여 광합성 과정을 거쳐 유기물과 산소를 합성해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맑은 공기와 그늘을 위해 도심 속에 가로수를 심기도 하는데요. 오리나무는 조선시대의 거리를 알기 위해 오리, 약 2km마다 심기도 하였다지요. 나무는 옛날부터 가공이 쉬워서 도구, 가구, 건축자재, 연료 등으로 사용하였답니다. 과실수는 우리에게 열매를 내어주고 파라고무나무는 천년고무, 라텍스를, 커피나무는 커피를 주고 땔감으로 베어진 나무는 훌륭한 식물성 연료가 되지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종이는 목재 펄프로 생산된답니다. 우리나라 종이인 한지는 당나무 껍질을 벗겨낸 것을 삶아 방망이 등으로 잘 두드린 후 풀을 넣고 떠서 말리면 완성되죠.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에는 나무가 자주 등장한답니다. 조선시대 제7대 왕 세조로부터 정이품의 품기를 받은 소나무에 대해 알고 있나요? 세조 10년, 병에 걸린 왕이 법주사에 기도하러 가던 중 가지가 처진 소나무를 만났답니다. 임금의 가마가 가지에 걸릴 것 같아 한신하가 연,
감아 걸린다 라고 말을 하였더니 소나무가 스스로 처진 가지를 들어올렸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를 기특하게 여긴 세조가 소나무에게 정이품 벼슬을 내렸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사임당의 아들 이의의 어린 시절, 지나가던 스님이 이의를 보고는 장차 큰 인물이 될 상인데 10살이 되는 해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겠구나 라고 말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의의 아버지가 스님에게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스님이 뒷동산에 밤나무를 100그루 심거라 하고 자리를 뜨셨답니다. 이의의 아버지는 밤나무를 100그루 심어두고 무사히 자식이 자라기만을 기도하였는데 10살이 되던 해 승려로 변신한 호랑이가 나타나 밤나무를 직접 세더니 한 그루가 말라 죽었으니 자네의 자식을 데려가겠다 하는 게 아닙니까? 깜짝 놀란 밤나무들이 지혜를 짜내어 옆에 있던 나무에게 이제부터 너도 밤나무다 라고 속삭였어요. 그래서 너도 밤나무는 너도 밤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나무들은 설화에도 등장해왔답니다.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신단수는 환웅이 처음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밑으로 내려왔다는 신성한 나무랍니다. 대전 송장동 소쟁이 마을에 있는 말채나무는 조선시대 초 개국공신인 정도전이 이곳을 지나다 말채를 꽂았는데 나무로 자랐다는 설화가 담긴 나무랍니다. 1100여 년을 살았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용문사의 은행나무는 신라의 승려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용문사 터에 꽂고 갔는데 은행나무로 컸다는 이야기도 있죠. 친구들은 속담을 많이 알고 있나요? 죽은 나무 밑에 살 나무 난다 라는 속담은 고생 가운데에서도 행운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산에서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다 라는 속담도 있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잘 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장래성이 엿보인다는 말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 가뭄 안 탄다.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가뭄에 타지 않아 말라 죽는 일이 없다는 뜻으로 무엇이나 근원이 깊고 튼튼하면 어떤 시련도 견뎌낸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나무도 쓸만한 것이 먼저 베인다. 능력 있는 사람이 먼저 뽑혀 쓰인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나무를 이용해서 많은 유용한 물건과 가구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특히 나무를 전문적으로 다뤄서 만들던 사람을 목수라 하였는데요. 옛날 목수들이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나무를 가공하였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먹통. 먹통은 목재에 선을 긋는 데 사용한 도구입니다. 금으개. 금으개는 평행선을 긋는 데 사용한 도구예요. 평대패. 평대패는 목재의 면을 평면으로 평평히 깎는 데 사용하는 도구예요. 개탕대패. 개탕대패는 목재의 홈을 파는 데 사용한 도구예요. 망치. 지금도 자주 쓰이는 망치는 못 등을 박는 도구예요. 그렇다면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가구들을 어떻게 만들고 짜맞추었을까요? 우리나라 한옥이나 목가구, 목공예품은 나무가 사계절 기온의 변화를 견딜 수 있게 추운 겨울에는 수축을, 더운 여름에는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못이나 접착제로 결합 부분을 완전히 고정하는 것이 아닌 끼워서 맞추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답니다. 목재를 일자로 길게 잇는 것을 이음, 기역, T 모양이나 십자 모양 같이 직각으로 만나게 잇는 것을 맞춤이라 부른답니다. 서로 만나는 목재 중 끼우는 쪽을 장부라 하고 끼워 넣기 위해 뚫은 구멍을 장부 구멍, 연결된 부분을 결구라고 부른답니다. 경상은 서안, 그러니까 책을 올려놓는 책상의 한 종류랍니다. 양 끝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두루마리 등을 펼쳐볼 때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경상 또한 짜임법으로 제작되었답니다. 이외에도 선비가 늘 다루던 문방사호를 복원하는 문방 가구인 연상, 앞면에 반만 열리는 가구로 앞부분을 열고 닫는다 하여 앞다지라고도 불리던 반다지, 황해도 해주 지방에서 제작된 소반으로 여러가지 무늬를 투각하여 아름답게 꾸민 해주반,
곡식을 담아두었던 괴로 머리 부분의 한쪽을 열고 닫도록 만든 뒤주둥이 이런 식으로 제작되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 나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염물질 정화. 우리나라 소나무 30년생 숲 1헥타르는 평균적으로 10.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이는 자동차 4.5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비슷합니다. 산사태 등 수해 예방. 땅속으로 깊이 잘 뻗어내려간 나무 뿌리는 주변 토양을 지탱하는 말뚝 효과와 그물 효과를 발휘하여 흙이 쓸려 내려가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수원 함양, 맑은 물 공급 기능 향상. 잘 가꾸어진 숲은 수원 함양, 녹색댐 기능이 20에서 30% 증진되고 홍수 조절, 갈수 완화, 수질 정화 기능이 향상됩니다. 어떤가요? 우리 주변에서 쉽고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나무가 우리의 역사와 실생활에 항상 함께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나무가 우리에게 아낌없이 좋았듯이 우리도 나무를 그리고 자연을 잘 지켜서 앞으로도 우리와 오래오래 함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나무에게 이야기해볼까요? 나무야, 고마워!